여당 이야기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속으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각 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 먼저 김문수 장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봤는데 그 모든 어떤 과정에서든 간에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제가 제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다. 이 점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장관과 함께 이 토론회 나경원 의원이 주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왔다고 합니다. 자, 어제 나경원 의원이 개최한 노동개혁 대토론회 김문수 장관 참석했는데 나경원, 김문수 뜨자 6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왔다. 앞서 지난 12일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뜨자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왔다. 유력 주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들도 뭉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 어제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저께 우리 서울시 인권위원장님이 지금 탄핵 재판 변호인 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적절치 않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런 문제 제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님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우와. 네. 무슨 김어준 씨도 팔로우를 하고요. 탄핵을 찬성한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를 하고 이런 게 다 밝혀져서 그분이 트위터를 내리셨어요. 지금 SNS를. 예. 야, 선생님, 예. 오늘 가슴이 뜁니다. 진짜 어떻게 또 뉴스가 대서특필될지. 대서특필까지는 아니고요. 의원님 시장님 곤란하시면 지금 답변 안 많은 하셔도 분들이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님, 제가 시장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감사합니다. 자, 홍준표 시장입니다. 이번엔. 내일 대선에도 준비 완료. 여긴 떠나갔어요. 내일 대선에서 난 준비가 완료돼 있다. I'm ready.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대선 출마. 그 이후 늘 대선 후보였다. 항상 대선 후보였던 분이에요. 내일 당장 대선에도 준비 완료. 준비된 후보 아닌 늘 대선 후보. Always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이번엔. 책을 냈는데 21년 검사 경력을 뺐어요. 자, 여권의 각 주자들의 몸풀기 장면도 보고 계십니다. 안영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표현이 참 어휘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수 후보라고 이제 거론되는 분들의 딜레마 이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속된 말 몰매를 맞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 바라고 있는 것이냐, 그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난 항상 준비하고 있다. 굳이 현재 판단과 상관이 없이 난 내일 선거에도 난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역시 어휘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대선이라는 게 탄핵을 당하는 측에서는 그 집단 또는 그 정당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대선 캠프 만들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탄핵 소출 주장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리기로 말한다면 지금 50m, 70m 달려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을 당하는 이제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 후보를 정할 것이며 또 후보 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막 선거전 뛰어들어야 돼요. 그 기간이 2, 30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헌 이야기가 정부통령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 그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부통령이 계승하게 되면은 탄핵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탄핵을 주도하는 집단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찌됐든 현재 보수 정당의 후보들은 마음이 급하지요. 60일 안에 후보 경선해야 됩니다. 경선하면 30일은 걸릴 거 아닙니까? 경선 후유증, 그다음에 또 30일 안에 전국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 보수 정당의 후보가 많군요. 야당에 비해. 야당은 거기는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1인 독재 정당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그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독재 정당이기 때문에 독재 후보는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뚜렷한 후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데 단 이런 점은 있겠죠. 경선 과정에서 흥행이 몰이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과정인데 그러나 지금 저 많은 후보들 중에서도 과연 경선을 누가 통과하는가, 본선 경쟁력과는 관계없이 경선을 누가 통과하는가가 이제 가장 큰 과제가 될 텐데 이게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사실 양 진영에서 경선 통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보다는 경선 경쟁력이 우선된 후보들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후보의 이른바 난투극이 지금까지 벌어져가지고 이 시국이 여기까지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뭐 보수 쪽에서는 마음이 급한 것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예.